반갑습니다. 더배움의 김준호입니다. 우리 이제 그 군대 특수사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 쪽 우리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특수사 중에서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주제를 갖다 우리 먼저 정리해 볼게요. 한미 관계 이제 한국 전쟁 이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볍게 봐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한미 관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크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로 있지 않습니까? 5개가 있어요. 한국 전쟁부터 해가지고 한국 전쟁 6.25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국 전쟁을 끝내면서 맺은 조약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를 갖다 미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사업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박정희 때 이제 경제개발과 관련해서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 요런 5개의 주제들이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맨 먼저 이제 6.25 전쟁 이전에 간단한 이제 한미 관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이전 있지 않습니까? 광복 이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항기 얘기하는 거예요. 개항기 이전에, 개항기 때 우리 이제 미국과의 관계들, 제너럴 셔먼호, 미국의 상선이 우리 대동강 유역을 약탈하다가 있죠. 박 교수에 의해서 불타는 사건입니다. 우리 개항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미양요도 우리 개항기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 해군이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복수로 있죠. 강화도를 침략한 거예요. 초지진, 광성보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연이 이때 전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미군이 숫자기, 오지연의 장군기거든요. 요걸 갖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 첫 만남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개항기 때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개선되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갖다 처음 이제 맺게 되는 게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서양과의 최초의 조약. 그 다음에 체국 대우라든지 치외 법권을 주면서 고중조정을 갖다 우리가 얻어온 거죠. 이 고중조정이라는 게 미국이 우리를 갖다 도와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근데 안 도와줬죠. 이것들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갖다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의 한미관계, 광복 이후. 미 육군 24군단이 패전한 일본군을 갖다가 몰아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남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방 이후에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남쪽에서는 미군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 미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한 미군사 고문단, 요거는 KMAG 약자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게 나름대로 있죠. 우리한테 이제 무기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군사교육도 시켜주고, 이랬던 기구예요. 그러니까. 주한 미군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우리는 이제 치외법권, 우리 법이 아니라 미국 법에 의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제인 한국전쟁은 우리가 이미 현대사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정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우리의 입장의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은 전쟁을 갖다 그만하고 싶어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승만은 정전 반대하는 거죠. 왜? 이 상태에서 전쟁이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미국이 다시 개입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있죠. 북한을 갖다 싹 정리해주고 미국 너네들 전쟁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미국이 들은 척도 안 했죠. 근데 이승만이 야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로를 석봉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랬더니 미국이 이승만을 달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줄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러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전 협정을 갖다 조인하고요. 그 대가로 요걸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안에 이제 주요 조항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양국은 외부로부터 무력의 위협이 있을 시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상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자국의 평화를 유입하는 로 간주하여 헌법상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미군의 한국 내 주둔을 인정한다. 이런 조항들 꼭 잘 읽어보십시오. 이거 자주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잘 읽어보셔야 되지만 여기서 자주 만든 함정들이 있어요. 그런 함정들을 여러분 피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자동 개입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간주하여 헌법상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돼 있지 자동 개입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헌법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 개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개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승만은 자동 개입 규정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미군을 갖다가 한국에 주둔해 줄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미군을 한국에 주둔. 2개 사단을 주둔해 줄게 한 거예요. 2개 사단까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박보서 함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 한미 상호 방어 조약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전후 북구입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남한이고 북한이고 할 거 없이 그 남한을 갖다 미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 그냥 도와주지 않았겠죠. 남한을 갖다가 전에 동북아에 방공기지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공법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있죠. 얘들이 농산물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16억 달러어치. 근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때 미국이 있죠. 대풍년이 들어가지고 농산물들이 많이 남아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우리나라에 들이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16억 달러어치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무상으로 들어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있죠. 일본이 나중에 우리를 갖다 35년 동안 강점한 대가로서 있죠. 배상금은 아닌데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가 비슷하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상으로 준 게 3억 달러밖에 안 돼요. 3억 달러. 꼴랑 3억 달러.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일본이 우리한테 준 거는 1호부터 한 10년 정도 후에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충자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아주세요. 대충자금. 원조 물자 판매 수익에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를 갖다 원조를 해줄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원조 물자를 주는 거예요. 원조 물자. 그 원조 물자를 우리 정부는 파는 거예요. 기업들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물자를 갖다 팔아서 생기는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대충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충자금을 갖다가 미국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있죠. 너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대로 장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로또를 하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가난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남한이랑 가난한 나라가 혹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제적으로 성장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미국 무기를 갖다가 쓰대려고 한 거예요. 미국 무기 체제를 조선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미국식 무기 체제가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 체제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미국식 무기를 사면 계속 미국 무기를 사야 되거든요. 그 뿌리를 갖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지금 본전 뽑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최고 무기 수입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 원조물 공부를 갖다 팔지 않습니까? 밀, 설탕, 면 3개 하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업에서는 싼값에 사가지고 있죠. 300사업. 3가지 밀과 설탕, 면화와 관련된 가공 식품 이런 것들, 가공 제품 같은 걸 만들면서 있죠. 300사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식량난 해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입고 먹을 것들을 갖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거든요. 생산재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도와주고 일단 먹고 살게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은 소비재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생산재가 발전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산업 불균형이 이루어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단점은 있죠. 이런 원조받은 물자를 갖다 기업한테 나눠줄 때 싼 값에 나눠지거든요. 근데 싼 값에 나눠주면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있죠. 정경유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친한 경제인들 있죠. 요런 사람들만이 요런 물자를 갖다 받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귀속조산 처리도 살짝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런 이제 물자가 있죠. 원료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원료를 갖다 가공하려면 공장이 필요하겠죠. 그 공장들이 그러니까
그 전부 원래는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귀족 재산. 원래는 일본 거였거든요. 요거로 갖다가 이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이것도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줄 때 누구한테 나눠주겠습니까? 지네랑 친한 경제인들. 예, 그러면서 그 원료와 공장들을 갖다 나눠주는 과정에서 독점 자본, 정경유착의 독점 자본들, 바로 재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이승만 정부,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후 미국의 군사 지원, 이런 거는 가볍게 보세요. 한국의 방어를 미군이 주도하였다.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 아직까지도 유엔군에 있죠. 우리 군사 지원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군사 판매 FMS예요. 그러니까 Foreign Military Sales 해가지고 있죠. 그 미국 무기를 갖다 우리나라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우리 전력 증강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도 미국이 조금 이전해 줍니다. 그래서 무기 체제도 개선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미국이 도와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6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되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틀을 갖다 잡는 게 이제 박정희 때입니다. 박정희 때.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박정희가 경제를 갖다 키우려고 하는데 제일 큰 숙제가 뭐냐면 뭔가 경제를 개발하려면 먼저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를 갖다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말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 돈을 마련하는 거 있죠.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국내에서 돈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박정희 해외에서 자금을 갖다 조달하려고 했던 시도는 뭐냐면 바로 베트남 파병 전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그 수교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나름대로 배상금, 전쟁 축하금이라는 걸 갖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돈으로 우리 경제를 갖다가 개발시키려고 한번 시도를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쪼잔해가지고 얼마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안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박정희가 외국으로 눈을 돌렸던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되게 혼자 외롭게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박정희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서 너네를 갖다 베트남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공짜로는 안 되지. 그에 대한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대가를 갖다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은 워낙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박정희의 손을 갖다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베트남 전쟁의 개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나오기 어려워요. 세계사죠. 세계사. 베트남 전쟁이 중요하다고 해도 베트남 전쟁 개요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눠서 베트남이 싸우는 거예요. 북베트남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남베트남이 미국의 지지를 받는 자본주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정희가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명분은 이겁니다. 민주주의 수호와 우방에 대한 대답.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어요. 이때쯤 되면 유럽 애들이 미국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냉전에는 이제 관심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왕따가 돼 있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제개발 재원 확보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 미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있죠. 미국이 주한 미군을 갖다 빼서 베트남전에 투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또 걱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 실전 전투 경험의 축적 필요. 이건 정말 베트남 사람들 보면 짜증내겠죠. 그러니까 예. 육군의 역사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 교과서라면 실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도 있죠. 부끄러워서 싫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실전 전투 경험 축적이 필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리 그 전투 경험을 갖다 축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이런 배경하에 베트남 파병을 갖다 박정희가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베트남 파병을 갖다가 서로 이제 약속한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게 브라운각스예요. 브라운각스 아주 중요합니다.
요 브라운 박스의 내용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전투병과 비전투병들 요런 부대들이 파괴됩니다. 비전투병 부대가 비둘기. 비전투병이 아무래도 부담이 없으니까 먼저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투병 애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호와 백마 부대가 제일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청룡은 해병대거든요. 얘는 쪽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맹호 백마 부대. 그 대가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갖다가 받아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브라운 박스예요. 그러니까 브라운 박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 사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항만이 있죠. 한국군의 현대화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군, 육군 17개 사단과 해병대 1개의 사단의 장비를 현대화한다. 한국군 현대화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경제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조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제 거의 9년 동안에 있죠. 8년이 넘게 3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젊은 장병들이 베트남에 파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얻은 것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의 이제 얻었던 거, 그 성과를 갖다 중심으로 나와요. 성과를 중심으로. 어떤 성과를 얻었나? 대표적인 게 바로 경제적 성과죠. 그러니까 파병 군인들의 송금이 있죠. 파병 군인들이 월급을 주는데,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 누가 줬을까요? 미국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걔들 거기서 좀 쓸 데가 없겠죠. 예, 그 돈 들어갔다 나중에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군수품의 수출, 약속을 할 때 미리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파병된 한국군들의 군수물품이 있죠. 한국에서 만들어서 조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국의 공장들이 드디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업체 등의 베트남 진출. 무슨 말이에요? 한국의 업체들이 외국에 가서 있죠. 건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있죠. 베트남 특수라고 해서 우리 경제가 호황을 갖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이 드디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성과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국사에서는 요 정도만 봐요. 근데 우리 그 육군 부사관 국사에서는 요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강화와 국제적 위상의 제고. 베트남전에서 주월 한국군 사령부가 한국군의 작전권을 행사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국군의 작전 통수권이 있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군이 가지고 있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월남에 파병된 있죠. 한국군 사령부. 월남에 파병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의 작전권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월남에 너네 파병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월남에서만은 너네한테 작전권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요거 하나 봐주십시오. 베트남전이 일어났는데 이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잘 대응을 했다고 했어요? 못 싸웠다고 그랬어요? 못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베트콩 들어갔다가 미국 애들이 제대로 제압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도움까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보고 북한이 회심의 미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야, 미국 저거 엄청 무서운 애들인지 알았는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그 베트콩들한테 쩔쩔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미국이 대단하긴 대단한데 게릴라전에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러면서 있죠. 60년대 후반에 보면 있죠. 그 대규모 도발들을 갖다가 남한에서 감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3대 대발 아주 중요한 거인데 우리 나중에 이제 그 대북 관계에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미국은 있죠.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 SCM 약자까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장관급 회의로 있죠. 오늘날까지 안보 현안 문제를 갖다 논의하고 있는 회의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의 또 다른 성과 이런 거 있습니다. 대민 지원, 민사 심리전으로 베트남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지금 베트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전하는 데 있죠.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라고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예.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산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임무 수행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 번 교과서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시험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한미 관계에서 있죠.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닉슨 독트린입니다. 닉슨 독트린. 1969년이요. 1969년. 닉슨 독트린은 우리 앞에 트루먼 독트린 들으신 적 있죠? 그거에 반대요. 그거 반대. 트루먼 독트린은 뭐 하는 거였어요? 냉전의 시작이었죠. 닉슨 독트린은 그 반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냉전의 완화예요. 긴장 완화. 대탕트의 시대. 대탕트란 말이 긴장 완화라 이런 뜻이에요. 긴장이 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뭐랄까 그 극심한 경쟁이 있죠. 그게 이제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산주의 내부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중소 분쟁. 중국과 소련 애들이 있죠. 영토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였더라? 지역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영토 분쟁이 한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그 뭐랄까 나름대로 이제 친했어요. 그러니까 친해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애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제 뭐랄까 맨손 격투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인을 갖다 정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인이랑 그 누구라 러시아인이 아무래도 덩치가 좋죠. 거기다가 또 러시아인들의 어떤 군인들의 뭐랄까 이제 그 뭐랄까 격투수는 바로 이제 복싱이에요. 복싱. 그리고 이제 그 누구냐 중국인들의 격투수는 봉술이에요. 봉술. 근데 이제 맨손 격투로 했으니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복싱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한 번 이제 흡신 두들겨 맞은 중국인들이 맞고 나니까 억울하잖아요. 봉을 갖다 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봉 들고 온 애가 이겼죠. 예. 쟤들 무기 들었네 하면서 러시아 애들 총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영토 분쟁이 그 뭐랄까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소련이 갈라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을 갖다가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을 갖다 들이부으면서도 승리로 이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 악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고립을 갖다가 미국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도 그렇고 중소에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 예전의 냉전과는 이제 다른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탕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있죠. 닉슨 독트린을 갖다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있죠. 냉전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경쟁에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인의 안보는 이제 아시아인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은 같은 전쟁에 우리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스스로 너네 나라 지켜라. 대신에 미국은 있죠. 뭐랄까 직접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핵 우산 정도는 지켜주겠다. 핵 우산 정도는 씌워주겠다. 다른 나라 소련 같은 중국 같은 나라가 너네가 너네를 핵으로 위협한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켜주겠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다리만 살짝 걸쳐놓고 미국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닉슨 독트린이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닉슨 독트린이 터지고 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어떤 냉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군사적 경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을 갖다가 철수하겠다 정책을 갖다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7사단을 갖다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철군안을 발표해가지고 70년대 말까지 있죠. 70년대 말까지 정군을 갖다 철수시키겠다. 이런 이제 철군안을 갖다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애들이 그렇게 무식한 애들이 아니죠. 예. 적어도 이제 북한 애들보다는 상식이 있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철군 보안책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더라도 있죠. 너네가 스스로 너네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게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다 제시를 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CFC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부.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를 쳐주세요. 한미연합사령부와 관련된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여러분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군사위원회의 전략 지시를 받아 그 한미연합군을 갖다가 지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을 갖다가 지휘하는 곳. 그 다음에 이 한미연합사령부가
이제 그 간부들이 이제 그 지휘관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까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령관은, 총사령관은 있죠. 미국 대장,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그 다음에 참모장은 미군 중장. 이거 국적 바꿔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군보다는 지금 미군이 더 그 뭐랄까 끝발이 좋겠죠. 끝발이 세겠죠. 그래서 미군 대장. 그 다음에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그 다음에 참모총장은 다시 미군 중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 참모 요원은 부서장과 차장에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교차임명. 무슨 말이냐면 요 밑에 애들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군과 미군이 교차임명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반도 방어사령부가 유엔사에서 연합사로 변경되었다. 예.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 그 한반도에서 군사작전권 이게 이번 연합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연합사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반자적 한미 관계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우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F10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덤 볼트 훈련이라는 걸 시행하는데 요건 뭐냐면 미군이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지만 미국 본토에서 있죠. 한반도로 바로 공수부대를 갖다 떨굴 수 있는 있죠. 그 훈련을 갖다 시행했던 거예요. 요게 이 프리덤 볼트 훈련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팀 스피리트 훈련이요. 지금 하고 있는 팀 스피리트 훈련. 그 다음에 미국의 군사 원조도 강화, FMS, 너네 우리 무기 사가지고 너네 군사력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장비는 있죠. 좀 일부 일부 장비는 무상으로 이양해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네 무기 사는데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관은 국가 간의 빚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너네 자체 역량 강화하면 되지 않냐. 율곡사업. 지금도 율곡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율곡사업의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미군이 철군되면서 있죠. 그 철군에 대한 대책으로 율곡사업이 처음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막 철군 계획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있죠. 실제로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안 빠졌던 이유가 북한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 그 다음에 신냉전 분위기, 그 다음에 한국 정부의 반발, 뭐 이런 사연들 때문에 안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라도 있죠.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 다리를 갖다 걸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있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기반을 갖다가 탄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 강대국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솔직히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동아시아에 있죠. 일본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앞에 전초기지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우리나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FC는 그 60년대 말에 SCM이랑 좀 잘 구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있죠. 한미 군사 연맹의 역할을 갖다 군사적, 정치 외교적, 경제적 차원에서 비교해보고 우리 한번 문제를 갖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